너가 여기에 왔다는 건 뭔가 개뻘짓을 했다는 거겠지. 예를 들면 어디선가 본 수상한 오컬트 의식을 따라했다거나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장소에 무단 침입했다거나. 이곳에 우연히 들어온 인간은 없어. 아마 앞으로도 없을 테고, 만약 너가 정말 우연히 들어왔다면 밑에 서랍을 열면 펜이랑 칼이 있을 텐데 펜을 꺼내 어떤 상황에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이 종이에 적어줘. 참고는 할게. 괜히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으니 본론부터 말하자면 너가 여기서 살아서 돌아갈 방법은 없어. 고통 없이 죽거나 고통스럽게 죽거나 영원히 걔네들의 장난감 신세가 되거나 이런 결말밖에 없지. 근데 너가 그런 뻘짓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 올 일도 없었을 텐데 누굴 원망하겠어. 하지만 난 걔네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 이렇게 상세히 너가 어떻게 해야 최선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지 써둔 거니 이 방에서 조용히 하며 이걸 읽어. 걔네 이 방 내부를 볼 순 없지만 너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순 있거든. 절대 자살하지 마. 이곳은 이미 우리의 영역이고 특수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니면 너 영혼은 죽어서도 여기서 영원히 고통받을 테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새겨들어. 여기로 올 때 동행했던 동행자가 너 바로 옆에 있니? 축하해. 넌 운이 좋은 편이야. 지금 당장 너 동료에게도 이걸 보여주며 암묵적으로 입을 맞춰. 당연하지만 말로 해선 안 돼. 이걸 쓰면서도 웃기긴 하지만 걔네들은 멍청한 편이긴 해도 나름 지성과 감정이 있거든. 자기들을 기만하려는 걸 눈치채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고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될 거야. 여하튼 입을 맞췄다면 서로를 증오하는 연기를 하며 서랍의 칼로 서로를 찔러. 가능하면 격하고 극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 같은 소리가 발생하면 좋아. 걔네가 눈치챌 확률이 줄어드니까 좀 아프게 죽겠지만 걔네는 재밌는 광경을 봤다며 너와 너 동행자의 영혼은 굳이 잡지 않고 보내줄 거야. 어느 정도 발연기를 하더라도 걔는 멍청하니 잘 눈치 못 채지만 너무 빨리 끝나버린다면 눈치챈다? 동행자는 있었는데 너 옆에는 없니? 운이 없는 편이네. 일단 칼을 챙기고 밖으로 나가서 너 동행자를 찾아. 근처에 있을 거야. 일단 걔네들은 인간으로 변하진 않아. 자존심이 떨어진다나 뭐라나. 너가 여기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인간은 실제 인간이 맞으니 의심하진 않아도 돼. 찾았으면 바로 욕설과 증오의 찬저주를 내뱉으며 칼을 들고 그 인간에게 달려들어. 그 인간이 실제 너 동행자든 우연히 비슷한 시간대에 떨어진 타인이든 상관없어. 그 인간도 이 글을 읽었을 테고 눈치가 있으면 너랑 똑같이 할 테니까. 아, 나중에는 걔네들이 인형놀이나 변장에도 흥미를 느낄 수 있긴 한데 그때 되면 이 문서는 수정될 거야. 동행자가 아예 없었다면 그냥 칼을 챙기고 밖으로 나가. 이걸 자살이나 호신용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없는 것보단 낫고 이전 항목에 적힌 것처럼 아예 타인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밖으로 나갔다면 몇몇 적극적인 애들은 너를 찾고 쫓아다닐 거야. 뭔 개똥 철학이 있는 건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행동하는데 그에 대해 설명할게. 소리에 주의해. 그르르거리는 소리든 뭔가 인간의 발소리가 아닌 발소리든 걔네들이 근처에 있으면 분명히 수위가 날 거야. 당연히 걔들도 너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너가 내는 소리도 최대한 죽이고 굳이 외형을 잘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 걔네들이 취하는 외형은 매번 다른데 어쩔 땐 인간형이고 어쩔 땐 E형이야. 근데 내가 쓴 거 기억하지? 걔네 절대 인간으로는 안 변한다고. 굳이 자세히 볼 필요도 없이 딱 보면 저거 괴물이구나 느낌이 올 거야. 한번 들키면 완전히 도망치는 건 거의 불가능해. 일단 너가 걔네들에게 발각되었다면 너가 달리는 속도보다 약간 느리게, 걷는 속도보다는 많이 빠르게 널 쫓을 거야.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너가 물어봐봐야 대답해주지도 않을 테고 물론 너는 계속 달리다 보면 지칠 테고 걔들은 아니라 계속 쫓기다 보면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어. 일단 추격을 뿌리치려면 아무 가정집에나 들어가서 침대 밑이든 장롱이든 너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숨을 만한 장소에 숨어. 이때 당연히 걔네 눈앞에서 숨으면 안 돼. 거리가 멀다면 상관없겠지만 가깝다면 문을 잠그든 해서 시간을 벌고 숨어. 걔네 멍청한 건 아니라 너가 숨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즐기고 있는 거라. 너가 성공적으로 숨었다면 일단 돌아가 줄 거야. 빠져나오면 다시 쫓겠지만 빠져나온다면 30초 내로 개활지로 향해. 걔네들은 너가 숨은 곳에서 나온다면 30초 후에 다시 널 쫓을 거야. 이게 설명하기 복잡한데 귀찮으니 간단하게 쓰자면 지나가다가 너 바로 옆에서 튀어나오는 그 녀석들과 마주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굳이 의문을 표하지 말고 개활지로 가.
걔네는 최대한 룰을 준수해 줄 거니까 장례식장이나 영안실이 딸린 대형 병원으로 향해. 통신은 당연히 안 통하지만 너가 가졌을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지리 같은 건 살던 곳과 비슷할 거야. 아예 똑같다고는 못하겠지만 지도를 켜든해서 해당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면 한숨 돌려도 돼. 거긴 장의사 아저씨의 영역이라 걔들이 못 가. 장의사 아저씨도 나처럼 걔네를 좀 고가워하는 편이시고 꽤 영향력이 크신 분이라 걔들도 막 나가진 못하니까 이곳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야. 제일 괜찮은 장소기도 하고 관을 찾아. 크기는 어지간해선 넉넉한 것들이고 색상, 종류나 위치는 상관없어. 일단 아무 관이나 찾아 들어가. 그러고 스스로 관 뚜껑을 닫으면 한 1분 후에 발소리가 들릴 건데 이 1분이 이 선택을 물을 마지막 기회다. 만약 그 후에 관 뚜껑을 열고 나오려 하면 장의사 아저씨가 널 버르장머리 없는 놈으로 볼 거야. 이렇게 되면 넌 차라리 걔네들에게 잡히는 게 나은 결말을 맞게 될 거니 조심해. 그리고 기다리면 끝이야. 장의사 아저씨가 널 화로에 집어넣고 가동시킬 거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가 고열을 느낄 새도 없이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릴 테니까.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면 너 영혼만은 본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진 내 알 바 아니고 만약 죽는 걸 물렀다면 그곳을 나가면 돼. 바로 나갈 필요는 없고 적당히 1시간 후에 나가면 돼. 장의사 아저씨는 인내심이 넉넉한 편이시니 하루 종일 거기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면 봐주실 거야. 근데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지긴 하셔서 나는 1시간을 추천해. 그 정도면 다음 목적지를 설정하기엔 충분하니까 위험한 곳으로 향해. 지뢰가 매설된 구역이라던가 주유소라던가 같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사가 발생할 만한 곳이 좋아. 당연히 모르는 척 연기해야 하고 걔들도 보고 있으니 지도를 보면서 가는 행위는 추천하지 않아.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머물렀던 방이나 장의사 아저씨가 있던 건물 내부에서 길을 숙지하고 가는 걸 추천할게. 그런 곳에 도착한다면 계속 부주의한 얼간이 연기를 하며 지뢰를 밟든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든 해서 사고사가 나면 돼. 걔들은 너 멍청함을 비웃겠지만 장난감으로 삼진 않을 거야. 애초에 너가 여기에 왔다는 것부터 너가 멍청하다는 증명이기도 하니 너무 기분 나빠하진 마. 정부 청사로 향해. 너가 어느 나라 출신일진 나도 알 순 없으니 이렇게 써놨는데 너가 속한 국가의 대통령, 총리, 왕 같은 수장이 기거하는 곳으로 가면 돼. 그곳에는 우리의 리더님께서 있을 텐데 그분에게 가능한 당당하게 난 이곳에서 죽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다 같은 식으로 말해. 그분의 모습은 너가 상상하는 가장 근엄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띌 거라 그게 힘들 거란 건 아는데 그분은 비굴한 찌질이를 좋아하지 않아. 통했다면 너는 뭔가를 인지하기도 전에 죽을 거야. 걱정하진 않아도 돼. 가끔은 장의사 아저씨에게도 개기는 미친놈들도 리더님께는 절대 개길 생각 못하니까 너 영혼은 너의 세계로 돌아갈 거야. 너 나라가 특수한 경우일 경우 요새 보니 입헌군 주제라던가 무정부라던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이런 경우는 나도 잘 몰라. 미안하진 않고 잘 찍어봐. 반대로 갔다고 큰일 나진 않고 헛고생했을 뿐이니 너무 걱정하진 말고. 끝으로 내가 아는 방법은 이것들이 끝이야. 말했든 너가 이 공간에 들어온 순간부터 살아 돌아갈 방법은 없고 이종이는 서랍 위쪽에 잘 붙어있지. 사진은 찍어가도 되는데 혹여나 칼로 긁어서 종이를 떼가거나 하진 마라. 걔들이 보면 나한테 따지러 올 거란 말이야. 그럼 나도 그 다음부턴 도와줄 수가 없어. 물론 그 시점이면 너는 죽었거나 장난감이 되긴 했겠지만 다음부터 이곳에 올 사람에게 비곁을 먹이고 싶다면 그래도 돼. 내가 손해보나 인간들이 손해보지. 비공식 문서. 이 매뉴얼은 오직 당직 경비원만이 소지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관계자 외의 소지 및 염서 읽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또한 누구라도 이 매뉴얼을 소리내어 읽는 것 하는 것을 절대 금한다. 쇼핑몰 지상층은 총 8층이며 지하층은 총 4층까지 있다. 이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지상 3층에는 노란색 테이프로 단단히 봉쇄된 문이 존재한다. 순찰 도중 이 문의 테이프가 뜯어져 있다면 지급되는 테이프로 다시 봉쇄해야 한다. 만일 문이 열려 있다면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전력을 다해 경비실로 복귀하거나 몸을 숨길 곳을 찾아야 하며 안전을 확보했다면 곧바로 비상연락망을 이용해
경비팀장에게 이 상황을 전해야 한다. 나머지는 그에게 맡길 것.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명시할 순 없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그 문 안으로 무언가가 침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온 것이다. 마네킹들의 얼굴, 특히 눈을 쳐다보지 말아야 하며 약간의 움직임이 있더라도 반응하지 말고 무시할 것. 야간에는 어떤 것이 가짜고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위험하기 때문에 4층 트리가트 체험관은 순찰 구역에서 배제된다. 접근을 삼가할 것. 전혀 본 적 없는 매장이 있다면 그대로 지나칠 것. 근무 중 화장실 이용은 경비실 내부 화장실만을 이용할 것. 순찰 중에 등 뒤에서 들리고 느껴지는 발소리나 말소리, 기척은 신경 쓰지 말 것. 주간에는 무관하지만 야간에는 CCTV를 장시간 들여다보지 말 것. 5층 CCTV에서 간혹 보이는 홀로 떠다니는 무색의 풍선에게는 절대 접근하려 하지 말 것. 그 풍선이 빨간색일 때는 비교적 안전하나 언제 허기질지 모르니 관심을 갖거나 굳이 접근하지 말 것. CCTV를 통해서라도 마네킹들의 얼굴이나 눈을 쳐다보지 말 것. 복도가 있는 구역에서 모퉁이를 돌 때 모퉁이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돌 것. 근무 중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은 금지되고 있다. 정확하는 근무 중뿐만 아니라 야간의 쇼핑몰 내부에서는 이것들을 전부 금지하고 있다. 전임자가 남긴 낙서나 일지 같은 기록을 발견하더라도 일체 무시할 것. 기록들에서 무수한 팔, 화장실의 괴물 등의 공통적인 표현들로 미루어 보아 근무 중 갑작스러운 공황이나 착란 상태에서 작성했거나 장난의 일종인 것으로 추정, 근무에 지장이 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읽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13번 항목의 내용과 같은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발각될 시 즉각 퇴사 조치 및 불이익이 가해진다. 당직 경비원에게는 무전기가 지급되지 않음, 혼자 근무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경비실 내부에 비치된 무전기는 주간 경비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전원을 켜거나 무전을 시도하지 않을 것. 지하 1층에는 푸드코트와 그 외에도 많은 시설들이 있음. 지하 주차장이 순찰 구역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겠지만 지하 1층도 순찰 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 만일 지하층에 가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 속히 말하는 유서를 작성하여 남겨놓을 것. 후에 우리 쇼핑몰 측에서 유가족에게 반드시 전달할 것이다. 이 항목을 다시 되새길 일은 없기를 바란다. 그럼 안전한 밤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기단고개, 기단산 경고문. 이 고개를 지나 기단산을 넘어가려는 자들은 필히 읽으시오. 이 산은 예로부터 흉흉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여 변고를 막고자 하니 이 고개를 넘어가려는 자들은 모두 이것을 읽어야 할 것이오. 특히 밤에 이곳을 지나가려 한다면 더더욱 말이오. 첫째, 이 고개와 산은 가능하다면 해가 중천일 때나 해가 떠 있을 때 넘어가시오. 만약 밤이 깊다면 묵을 곳을 찾는 것이 좋소. 둘째, 낯선 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오. 이 기단산과 기단고개는 흉악한 것들이 도사리는 곳이오. 부디 자신만을 돌보시게. 셋째, 이 앞에 기단산은 예로부터 호환이 자주 났소. 호환이 나면 창기도 생기기 마련이오. 그것들은 사람을 홀려 데려가지요. 그 자의 목이 산군의 이빨 아래에 도달할 때까지 말이오. 만약 낯선 이가 도움을 청하더라도 무시하시게. 넷째, 이 산에는 사냥꾼들이 많소. 그러니 길이 나 있는 곳으로만 걸음을 옮기는 것이 이로울 것이오. 그 사냥꾼들이 사냥하는 것은 산짐승만이 아니오. 다섯째, 이 앞에 기단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소. 그러니 누군가의 집이나 불빛을 본다 해도 속지 말고 그대로 갈 길을 가시오. 여섯째, 밤에는 반드시 불빛을 내는 물건을 지니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 일곱째, 땅에 떨어진 것들은 함부로 줍거나 만지지 마시오. 여덟째, 가다 보면 냇가가 하나 나오는데 그쪽으로는 눈길을 주지 말고 갈 길을 가시오. 누가 불러도, 누가 노래를 해도, 누가 웃어도, 누가 울어도, 누가 소리를 질러도
결코 조금의 눈길도 주지 마시게. 아홉째, 만약 여우를 만난다면 그대로 뒤로 돌아 땅만 쳐다보시오. 충분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시게. 그냥 여우라면 괜찮지만 가끔 꼬리 개수가 평범치 않은 여우가 나타나기도 하오. 열째, 산에서 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뱀들이 한 곳에서 들끓고 있다면 그곳은 속히 지나가시게. 열한째, 나무들 사이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눈으로 쫓아서 보려고 하지 마시게. 열두째, 가는 길목 곳곳에 붙어있는 부적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시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오. 만일 이르러 계시 관하에서 당신의 시신을 찾아내더라도 결코 양지 바른 곳에 묻힐 수 없을 것이오. 그리고 살아서 발견될 것이라는 희망은 버리시게. 부적을 떼고서도 당신이 이 산을 살아서 나가는 일은 없을 테니. 열셋째, 나무 위쪽에서 들리는 말소리들은 바람 소리나 새 소리에 불과하니 괴념치 마시게. 허나 그 소리의 농으로라도 그 소리에 답하지는 마시게. 열넷째, 허기지더라도 가던 걸음을 멈추어 끼니를 해결하거나 뭔가를 먹지는 마시오. 특히 음주는 금하는 게 좋소. 먹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먹는 건지, 이곳이 어딘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둘씩 잊어버리고 말 것이오. 결국 자신까지 먹고 마는 게요. 열다섯째, 이 산에 절은 없소. 자신이 승려이고 절에 같이 가자고 하는 자의 말을 믿어선 안 돼요. 옛날에 절이 있었지만 결국 오래전에 이 산에 집어삼켜졌소. 열여섯째, 이 산을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일은 거의 없소. 미녀나 미남이 타고 있는 가마여도 경계를 풀지 말고 정신을 붙들어 매시게. 실제로 그 안에 타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소. 이것들을 반드시 명심하시오. 당신이 누구이든 무탈하길 바라겠소. 그럼 잘 가시게. 폴산트리아 왕국 벽보 모든 백성들은 필히 읽기 바란다. 계속되는 인명피해와 그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왕실에서 친히 조사단을 꾸려 면밀히 조사하였다. 예상 밖의 결과가 많이 나왔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규율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 공표할 것이다. 이를 이 벽보로 전달하고자 하니 모두 따라주길 바란다. 자정이 넘거나 보름달이 뜬 날에는 우리 왕국으로의 출입이 금지되니 가능하다면 해가 있을 때 모든 일을 해결하고 안전한 곳에 머무를 것. 조금도 더럽지 않고 하얀 말에 눈부시도록 새하얀 갑옷을 입고 하얀 두건을 걸친 기사를 발견한 자들은 즉시 병사들에게 이를 알리길 바란다. 우리 왕국은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지형 또한 험난하여 하얀 말이 조금도 더럽지 않은 상태로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그 말에 탄 자도 마찬가지다. 그건 성스러운 척하는 아주 불경한 것이다. 눈이 검은 자들이 보인다면 즉시 이곳을 떠나라. 그것은 어떠한 병의 전조 증상이다. 그 병은 점점 심해져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타인을 점점 괴상한 형태로 보게 만든다. 결국 그렇게 살인귀가 생겨난다. 모두를 위해 떠나라. 왕국 밖으로 보이는 버려진 교회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 원래 그곳 주변은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였으나 최근 조사해본 바로는 그 주변 야생동물들은 이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다. 맹수들조차도 남아있지 않다. 한밤중에 울리는 교회종에는 관여하지 말 것. 그대들이 감히 관여할 일이 아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 마을 밖으로 보이는 횃불들의 행렬은 신경 쓰지 말 것. 교회종이 13번 울리면 병사들의 안내에 따라 집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창문을 가리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보고 과하게 두려워한다거나 괴물, 검은 눈동자를 자주 언급하는 자가 있다면 모두를 위해 병사들에게 이를 알릴 것. 용은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것이니 최근 백성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헛소문이다. 왕국 근처 펠렌숲에 그런 것은 없다. 펠렌숲에 남아있는 무수한 불탄 자국은 원인 불명이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숲에 대한 접근은 금지하기로 했다. 병사들 외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 것. 펠렌숲의 접근 금지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근처에 있는 다른 숲인 벨레인 숲으로 가기를 바란다. 그곳 또한 면밀히 조사하였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허나 그곳에 혼자 가는 것만은 금한다. 길을 잃을 위험이 크다. 그곳에서는 길을 잃는 것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밤에 왕국 근처에서 이동 중에 이유 없이 말이나 마차에 싣고 있는 가축이 날뛰거나 울부짖는다면 한 마리는 그 자리에 놔두고 갈 것. 만약 결코 놔두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행인 중 한 명을 그 자리에 놔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 장소에서 도망칠 것. 또 만약 이마저도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그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나눌 것.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일 것.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모든 불을 켜두고 자녀가 있다면 창문을 가릴 것. 보름달이 뜨는 날에 왕국 출입이 금지되는 이유는 보름달이 뜨면 이성을 잃는 병을 가진 자들 때문이다. 단순히 이성을 잃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들이 보름달이 뜨는 날 왕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빠른 수습과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그 수와 위험성, 집단 사냥의 발현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다. 붉은 옷을 입은 거구의 사제들을 보았다면 그들의 앞으로 지나가거나 가까이 가는 일은 없도록 할 것. 거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려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들이 내려올 길은 없어졌기에 분명히 없는 것이다. 우리 왕국은 고귀하고도 강인하신 폴산트 왕가의 가호 아래 굳건한 국력을 바탕으로 번영하고 있다. 최근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폴산트리아 왕조를 모욕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왕실에 대한 난잡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들은 지금의 왕은 흡혈귀이며 왕비님께서 왕에게 살해당했고 왕가에는 저주가 내렸다 라고 하며 마구잡이로 낭설을 떠들어댄다. 그 가짜는 소문의 내용에 대해 우매한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답하자면 당연하게도 사실이 아니다. 이와 같이 왕가에 관한 더러운 소문을 믿거나 퍼뜨리는 자들은 그 무지와 어리석음의 죄를 물어 조금의 자비도 없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극형에 처할 것이다. 이 벽보는 왕실의 조사단에서 직접 내린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훼손하거나 불신하는 태도는 곧 왕실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폴산트리아 왕국 왕실 직속 조사단 단장. 하나호에 탑승하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우주선의 목적지와 경로, 세부적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전달받은 뒤 탑승하셨으리라 생각하니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안내방송은 항해실에 비치된 수칙서의 내용에 따라 송출되는 것으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내용들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다시 보아야 할 경우 항해실에 비치된 수칙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주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장담이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최대한 많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니 선원들은 반드시 참고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칙들은 이전 탑승자들의 항해일지와 본부의 분석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수칙들은 매번 항해 때마다 변경됩니다. 동료들을 긴급하게 호출할 때는 암호명으로 호출하십시오. 또한 평소에는 본명으로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선원들의 음성을 모방하는 존재가 선내로 침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본명으로 누군가 부른다면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선장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해당 구역을 폐쇄 조치하십시오. 항해 일지를 분석한 결과 그 목소리는 따라가선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하나호에는 폐쇄 조치된 구역을 대체할 수 있는 구역들이 여러 개 존재하니 구역을 폐쇄하더라도 항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선체를 무언가 긁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체 충돌 경보나 파손 경보가 울리지 않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확인하지 마십시오. 현재 저희 예측으로는 항해 30일째 되는 날 하나호는 이름 없는 행성 하나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행성을 지날 때에는 선내 전체를 소등하십시오. 어떠한 불빛도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행성 주변에 부서진 함선들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장께서는 최소한의 동력으로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에 가끔 포착되는 돌고래 소리 같은 것은 우주를 떠도는 잔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입니다.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선체 외부 작업은 반드시 3명 이상의 인원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수행하십시오. 외부 작업 중 일부 긴급 상황의 경우 3명 이상은 있어야 끌려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바깥에 무엇이 보이든 간에 동료를 구출해내는 것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 안내방송을 끝으로 항해 동안 안내방송은 송출되지 않으며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선 선장님과 부선장님이 잘 아실 테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항해 도중 선내 안내방송이 송출된다면 그 안내방송에는 절대 따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내에서 끈적한 점액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면 일주일간 2명 이상이 모여서 행동하시고 취침 시에도 모두 모여서 취침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안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신기에 정체불명의 신호가 잡힌다면 통신기를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분석 결과 그 신호는 일부 심해 물고기들이 먹잇감을 유인할 때 쓰는 신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그 신호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우주에서 맨몸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맨몸으로 우주유영을 하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선원들의 호소가 빗발쳐 선내에서 소란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 기수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이 맨몸으로 우주를 유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목격하더라도 당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는 선내의 혼란을 야기하고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환풍구에서 소음이 들린다면 즉시 환풍구 소각 버튼을 누르십시오. 환풍구에 존재하는 모든 먼지나 외부 유인물 등을 제거할 것입니다. 소각 진행 도중 환풍구에서 들리는 비명소리나 울음소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소각 도중 발생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소각이 끝나면 남은 잔해들과 연기는 자동적으로 외부로 배출되며 소음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선내 B-56 구역에 위치한 연구실은 현재 완전 폐쇄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실에 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몇십 년 동안 깨지지 않은 금기입니다. 해당 연구실에 출입을 시도한 정황만 포착되어도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이며 해당 경우에 하나오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외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신의 시야 안에서 무언가 빠르게 움직였다면 즉시 선내로 복귀하십시오. 또한 반대로 선체에 붙은 무언가가 느리게 당신 쪽으로 다가온다면 마찬가지로 선내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가볍게 여길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선내 침입 경보가 울릴 경우 선장과 부선장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침입 경보가 울리는 상황에 혼자 있다면 즉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에 숨으십시오. 경보가 꺼질 때까지 숨어 계시기 바랍니다. 숨어 있는 동안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신호 탐지기에 구조 신호와 함께 통신기에 온갖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하여도 철저히 무시하고 항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선원분들은 이에 동요하지 마시고 침착함을 유지하십시오. 여담이지만 저희도 이에 대해 조사를 해봤으나 확실한 증거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쩌면 지옥이라는 곳은 실존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오는 지구에서 출발하여 목적지까지 약 223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만약 예측된 날짜에 하나호가 목적지 도달 보고가 오지 않고 정확히 10일이 지난다면 하나호는 자동으로 실종 처리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통보드렸듯이 저희들은 하나호의 잔해 또는 선원 여러분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이나 소중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전해주고자 하는 물건들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측도 최선을 다할 테니 선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안내와 수칙서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안내와 수칙의 끝입니다. 수칙과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나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전에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하나호 탑승관리 책임자. 저희 몬트리오 그룹에 입사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안내서는 당신과 같이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당신의 상사에게 전달받으시길 바라며, 이 안내서는 당신의 사내 생활과 사내 규율, 안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니 반드시 첫 출근 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안내서의 내용들이 숙지되지 않았을 시 불이익이 가해지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몬트리오 그룹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호텔 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 또한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이름은 몬트리오 호텔입니다. 직원 복지 혜택으로 해당 호텔의 숙박권이 무료로 지급되오나 그곳에 얼마나 묵던 간에 그 호텔에 묵는 것은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건물 5층과 6층에는 실수로라도 출입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특수보안부서의 구역으로 그들은 이곳의 보안에 관여하기보다는 주로 그룹 소유의 사업체들의 보안과 지침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지켜보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보안에 예민하며, 같은 회사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업무 공간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것에 극도로 예민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층과 6층에는 임원진 또한 함부로 출입할 수 없으며 당신에겐 당연히도 출입 권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 보안부서는 따로 존재합니다. 이들 또한 사내 보안을 위해 특별한 교육을 받고 훈련되어 있기에 안심하고 믿으셔도 됩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 보안 요원들이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 중 명찰과 무전기를 차고 있는 자들은 일반 보안 요원이지만, 명찰을 차지 않고 선글라스와 이니어만 착용한 요원들은 특수보안부서의 직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을 걸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가까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 따위를 맞거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 같은 것을 색출하려는 게 아닙니다. 실내에서 불필요한 선글라스를 착용한 이유 또한 그들의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내 직원 휴게실은 직원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상당히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휴게실에는 소파는 물론 침대도 존재합니다. 근무 시간 외에는 이곳에서 잠을 청해도 되지만 소파에서 잠드는 일만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야 근무 중에는 당신이 근무하는 층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것들은 각층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으니 벗어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더라도 사무실의 불을 전부 켜두십시오. 일몰 이후 사내 비상계단은 가급적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상계단에서의 잦은 사고로 인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고가 일몰 이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5층과 6층 구간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비상구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단 사고의 대부분은 일몰 이후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이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야간에는 로비에 보안 요원 2명과 상담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철야 근무 도중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즉시 로비로 내려가 상담 직원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진정되었다면 다시 업무로 복귀하십시오. 때때로 사내에서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5층에서 울리는 것으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요하지 마시고 업무에 집중하십시오. 만약 10분 이상 경보가 꺼지지 않는다면 보안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옥상 테라스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근무 외 시간에 자유롭게 출입하셔도 좋습니다. 단, 테라스에 3명 이상의 인원이 존재할 때만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안팀 요원이 옥상의 인원을 체크한 뒤 출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내 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간혹 의미불명의 문자들이 인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자들이란 이제는 용서해줘, 제발 놓아줘, 난 더는 등의 문자들이며 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문자들이 보인다면 당신의 상사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단순한 기계의 오작동이니 그 이상 관여하지 마십시오. 철야 근무 중에는 꺼진 모니터를 주시하지 마십시오. 보통은 굳이 그럴 일은 없지만 야간에는 그러한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행위는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잠시라도 꺼진 모니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내에서 잇따라 목격되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정장 차림의 남자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일부 직원들의 착각 또는 환각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많은 업무량에 대비해 체력을 길러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남자를 목격하게 된다면 즉시 로비로 내려가 보안 요원에게 목격한 장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신이 잘못 본 것이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위치를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원증을 습득하거나 발견하신 경우 보안 요원에게 이를 전해주십시오. 일반 사원증과 구분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직접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원증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안 요원이 안전히 폐기할 것입니다. 앞서 14번 항목에서 언급한 사원증은 최대한 빠르게 로비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원증을 소지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흐른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어다니는 남자를 어디서든지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몬트리오 그룹은 모든 직원들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근 도중 보안 요원들에게 집중 수색을 받는 직원을 보았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도 관여하거나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내서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안내서는 이름이 안내서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들은 권고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가 중상, 장애, 사망, 실종 등일 경우 회사는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지켜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몬트리오 그룹에 입사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특수보안부서장 어서 오세요. 저희 바론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저택은 중세시대에 지어진 유서 깊은 거대한 저택으로 예전에는 중세시대 귀족 가문의 저택이었으며 현재는 투숙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저택은 산의 중턱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풍스러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매우 커다란 규모를 자랑하고 오래된 만큼 가지 않으셔야 할 장소나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셨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사님과 요리사와 정원관리사 등등 몇몇을 제외한 직원들은 이하 시종이라고 칭합니다. 그들도 이를 알고 있으며 그들을 하인 취급하는 것이 아닌 이 저택의 오래된 관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르실 때에는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들도 이를 수긍하고 있으니 그들이 상처받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저택에는 귀부인이나 주인 같은 저택의 주인이 저택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저택의 현재 주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대신 맡아 관리하며 투숙 용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없지만 집사님은 존재합니다. 저희 저택의 집사님은 이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일해온 분입니다. 그는 이 저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저택에서 정원 관리사를 제외한 시종들은 전부 검은색 또는 흰색 유니폼을 입도록 철저히 교육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색깔의 복장을 착용한 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을 만나시게 되면 이 일을 전해주십시오. 방 안에 머무르실 때에는 반드시 문에 잠금 고리를 걸어두십시오. 만약 저희 저택 시종이 찾아와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 저택의 시종들은 손님이 머물고 계신 객실에 함부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시종인 척하는 그것은 이 저택에 존재하는 유해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 저택의 주인은 호텔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호텔도 이러한 수칙들이 존재하지만 그 호텔은 손님들이 아닌 직원들이 지침들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저택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수칙서는 물론 직원 전용 지침서 또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님께서는 이 수칙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밖에서 늑대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날은 커튼을 치고 주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늑대들은 악하고 어두운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무언가 저택으로 접근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종을 불러 늑대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주십시오. 시종들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가끔 문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비명소리가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오래된 건물에서 나는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손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문 밖에서 늑대 같은 것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나가지 마시고 소리를 최대한 내지 마십시오. 특히 외시경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외시경을 들여다보면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외시경을 들여다본 모두가 두 발로 걸어다니는 늑대를 보았다고 증언했으니 말입니다. 저희 저택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이 저택에서 살았던 가문 사람들의 초상화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 초상화 속 인물의 어깨를 검은색 손이 감싸고 있는 초상화를 발견했다면 즉시 주변 시종에게 이를 전해주십시오. 집사님이 근처에 있다면 집사님께 전해주십시오. 곧바로 처리될 것입니다. 저택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화실을 발견했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현재 이 저택에 화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들어갔을 경우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 저택 뒤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저택에 살았던 몇몇 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곳으로는 절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 묘지에 묻힌 자들은 예전에 이 저택의 규율을 어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곳에서는 관 안쪽에서 울리게 되어 있는 종이 지금까지도 울리고 있습니다. 귀부인의 모습을 한 여인을 목격했다면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마시고 당신의 방으로 가십시오. 그녀가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함부로 눈을 마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녀가 갈 때까지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녀는 자신과 함부로 눈을 맞추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저택 내에서는 가끔 종소리가 들립니다. 종소리가 들린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종소리는 예전에 주인이 하인들을 부를 때 울리던 종소리입니다. 현재 저희 저택에 그런 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을 울릴 만한 사람은 저희 저택에 없습니다. 저희 저택 지하에는 거대한 와인 저장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인 저장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로 접근하거나 들어가지 마십시오. 평소에는 문이 굳게 잠겨 있지만 간혹 열려 있어 누군가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의 와인 저장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만약 저택 내 거울을 봤을 때 당신 뒤에 눈알이 없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서 있다면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구석에 웅크려 앉아 숨을 최대한 참으십시오.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숨을 참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당신을 찾지 못합니다. 그녀는 예전에 이 저택에서 어떠한 이유로 높은 나무에 묶여 새들에게 산채로 눈이 파먹히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자들도 자신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만약 수면 도중 귓전에서 놀자라는 소리가 들렸다면 즉시 방을 나가 집사님을 찾으십시오. 집사님이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안전해질 때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이 항목을 부정하는 항목이 존재한다면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15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놀자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이불을 뒤집어 쓰십시오. 그럼 곧 찾아낼 거야. 여기까지가 이 저택에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이 수칙서대로만 따라주신다면 이 오래되고도 아름다운 저택에서 편히 쉬다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앞날의 행운을 빕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행정안전부 소속 초자연 대책국에서 안내드립니다. 귀하는 지금 옥류천 산책로에 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하가 어째서 왜 무엇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시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끝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그저 귀하의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옥류천 산책로입니다. 이 산책로를 벗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방법은 딱 하나. 산책로의 끝까지 주파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완주해야 할 코스의 거리는 약 42.195km입니다. 급한 일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전화를 걸어 취소하거나 미루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장에는 넉넉하게 휴가를 쓰십시오. 이 거리를 걸어서라도 완주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옥류천 산책로는 대체로 경사지지 않은 평지이며 간혹 언덕과 같은 수준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 귀하는 살아서 완주만 하시면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책 내내 물과 먹거리의 부재가 귀하를 괴롭힐 것입니다. 산책로 내부에서 식량을 구하실 만한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음료 같은 경우 간혹 급수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귀하의 앞에 놓인 전경은 길게 뻗은 산책로와 풀숲 그리고 옥류천입니다. 옥류천의 물이 옥처럼 맑아 보여서 마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쎄, 저라면 차라리 겐지스 강의 똥물을 퍼마시겠습니다. 그건 적어도 먹는다고 바로 죽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물은 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물이 아닙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이제 길고 무더운 산책로를 걸어주십시오. 이곳은 언뜻 아름다운 곳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괴이라고 부르는 것들조차 살기 어려워하는 삭막한 곳입니다. 귀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탈출하십시오. 이곳에서 귀하를 위협하는 것은 환경 그 자체입니다. 이곳에 괴이랄 것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시사철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태양빛이 내려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날 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를 때와 맞먹는 태양이 단 한순간도 구름에 가려지지 않은 채 하늘의 정중앙에서 빛을 뿜어낼 것입니다. 그 빛은 괴이에게도 위협적이지만 귀하에게도 그러합니다. 주변에 커다란 나무를 찾아 나뭇잎을 따서 엮어 간단한 모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나무들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무더운 날씨에 귀하와 싸우며 진을 빼느니 그냥 나뭇잎 몇 개를 통 크게 양보할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만약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이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아무리 더워도 옥류천의 입수에 더위를 식힐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더울 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더는 희망이 없을 때, 단 한 걸음도 더 옮기기가 어려울 때, 더위를 먹어 쓰러질 것 같을 때, 어차피 죽을 것 같을 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경우 그냥 시원하게 입수하십시오.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가급적 풀숲 근처로는 걷지 마십시오. 1번 항목과 같이 풀숲 내부에 볼 일이 있을 때에는 꼭 아래를 쳐다보시고 길고 날카롭게 자란 풀들을 피해 움직여 주십시오. 저희는 그 풀을 편의상 칼날초라고 부릅니다. 자칫 그것에 베이면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탈출하기 전까지는 상처가 결코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이제 피를 뚝뚝 흘리면서 42.195km를 걸어야 합니다. 그냥 걷기도 어려운 거리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걷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배웠다면 최선을 다해 걸으십시오. 상처가 경미하고 귀하가 체력에 자신이 있다면 달려서 산책로를 주파해도 좋습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 빈혈 증세가 나타나 머리가 어지럽고 더는 걷기가 어렵다면 옥류천에 입수하십시오.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옥류천에는 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날은 늘 무더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식수 관리에 유념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나무 줄기를 베어 거기서 나오는 수액을 마시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나무들은 나뭇잎 정도는 흔쾌히 양보하겠지만 피처럼 귀한 수액은 결코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물이 귀한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수대를 발견하시면 최대한 물을 마셔두셔야 합니다. 물배가 찰 때까지 물을 들이키시고 물통이 있으시다면 물을 가득 받아주십시오. 가급적 옷과 모자에도 물을 뿌려 열사병을 예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급수대에서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본다면 줄을 서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더운 날 귀하와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지능이 있기 때문에 급수대에 물이 무제한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곤충은 뇌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귀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급수대 근처에서 윙윙거리거나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릴 경우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시고 각각 다른 손으로 잡으십시오. 손에 쥐고 휘두를 만한 다른 표면적 넓은 물건들이 있다면 탈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 후 손에 쥔 상하이를 마구잡이로 흔드십시오. 파리인지 벌인지 모를 그 커다란 곤충들에게 이런 방법이 통하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로 통합니다. 그것들은 귀하를 차마 공격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해산하며 급수터를 양보할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 아직 옷은 입지 말고 주위를 경계하며 물을 마시십시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자조하실 수도 있지만 생존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막말로 쪽팔리는 것은 조금도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은 귀하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귀하의 체면을 차리느라 생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창피하다고 급수대를 그냥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 급수대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길을 걷다 교량으로 생긴 그늘 혹은 지붕이 있는 건물 등을 본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땡볕에서 42.195km를 한 번에 걷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짧은 숙면을 취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휴식터로 삼으려는 장소에 누군가의 소지품 혹은 옷가지가 있다면 다른 장소를 알아보십시오. 어떤 존재들은 자신의 영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은 가급적 삼가 주십시오. 42.195km는 한 방향으로만 쭉 걸어도 긴 거리입니다. 뒤로 가봐야 언젠가는 다시 앞으로 돌아와야 하며 이 경우 귀하가 걸어야 할 거리는 42.195km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야쿠르트 아주머니처럼 탑승형 전동 카트를 타고 돌아다니는 상인을 조우할 수도 있습니다. 외양은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보통 귀하에게 큰 거부감을 주지 않는 무난한 행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시원한 음료들을 꺼내들며 귀하를 유혹하겠지만 그 대가로 언제나 귀하의 신체 일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자는 언제나 귀하가 갈증에 시달려 더 참을 수 없을 때 나타나고 귀하는 터무니없는 바가지에도 불구하고 흥정을 할 여력조차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 얼음물 정도는 교환해도 괜찮습니다. 머리카락은 생명의 필수적인 부위는 아닙니다. 꽝꽝 언 500ml 생수 한 병과 교환한 것 치고는 지나치게 큰 대가지만 요즘 그 부분에 대한 세간의 이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인을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전동 카트를 강탈해 도주한 후 생존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생존자는 3년 뒤 원인 미상의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던 바 상부는 추가적인 조사를 결렬하고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망이 상인의 복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는 저희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맨들맨들한 머리를 매만지며 폭력성이 증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더라도 그를 주먹으로 치기 전에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난관을 헤치며 코스를 완주하고 싶지 않다면 혹은 자신이 없다면 왼쪽을 바라보십시오. 유심히 보시면 둥지 하나가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키우던 외가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귀하가 그 녀석에게 향한다면 녀석은 귀하의 뜻을 바로 알아채고 귀하를 잡아챈 후 산책로의 끝부분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 녀석은 지금까지 이런 일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장님이 국회 청문회에서 외가리 밥으로 매년 732억을 지출한다는 것을 이유로 집중포화를 당하신 이후 그 외가리밥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녀석도 가외소득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은 귀하를 무료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눈깔 사탕 하나를 보수로 받고자 할 것입니다. 어느 쪽 눈을 제공할지는 귀하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는 녀석의 둥지에 모르핀 정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독은 없을 겁니다. 귀하가 순간적으로 느끼게 될 통증이 워낙 강력해서 모르핀의 진통 효과로도 고통이 다 억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뇌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렇게 진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약의 해악성은 크게 약화됩니다. 일단 사람만 돌아오시면 저희가 좋은 의안을 제작하는 업체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외가리의 도움을 받았던 귀하가 걸어서 탈출했던 어떤 경로로든 산책로를 탈출하시면 다시 현실의 하천 산책로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폰에 배터리가 남아있다면 국번 없이 1004번으로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귀하는 저희 기관에서 보험 처리가 되는 전문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등에 제출할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옥류천 산책로의 사망률은 매우 낮으며 귀하는 분명히 살아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타들어갈 것 같은 갈증에 신음하실 때마다 귀하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상기하십시오. 수칙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귀하의 생존 의지입니다. 아이스크림과 시원한 콜라 한 잔을 떠올리며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